안녕하세요. 수리노술 오승준 선생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볼륨은 괜찮나요? 네. 논증과 추론의 전략. 네, 제 간단한 프로필입니다. 네, 논증과 추론 학원을 제가 설립을 해서 쭉 이제 원장으로 이제 수업을 했고요. 네, 작년부터 우리 이제 미래탐구와 같이 미래탐구 논증과 추론. 네, 이렇게 이제 학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 제가 궁금한 게요. 그래서 아이들을 논술을 시키실 건가요? 시키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어, 그럼 왜 해야 되나라는 걸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어느 학원에서 시키실 거예요? 논증과 추론이요? 그러면 그냥 설명회를 끝내도 될 것 같아요. 네, 앞에서 너무 설명을 다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조금 제가 디테일하게 오늘 설명회가 연안성서 준경이 설명회니까요. 연안성서 준경이 논술 전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 수업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논술 전형을 준비해야 되느냐? 자, 모집 인원을 보겠습니다. 연안성서 준경이 1384명이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좀 줄었죠. 자, 줄었는데 필요하시면 사진 찍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진 같이 찍히는 거 좋아합니다. 네. 뭔가 여기 사진을 찍으시면 꼭 막 나를 찍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사진에 보면 전 보통 안 나오더라고요. 어, 어머님들 그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논술 그러면 좀 좋은 감정이 듭니까? 안 좋은 감정이 듭니까? 좀 안 좋은 감정이 들죠. 왜냐하면 없으면 생각하기가 간단한데 없으면 그냥 수능만 하면 되는데 있으니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하면 오히려 안 좋은 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막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논술 전형에 대해서 감정이 좀 안 좋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올해 입시가 끝난 다음에 1384명의 학부모님들은 논술에 감사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논술 때문에 살았다라는 학생이 1384명이 돼요. 왜냐하면 논술 전형은 다 소신지원이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높였어요. 예. 내가 수능 성적 학종은 이제 이 정도인데 논술은 저 위를 쓰잖아요. 그렇게 붙은 학생이 1384명이라는 거예요. 자, 왜 논술 전형을 준비해야 되냐? 학생부가 약한 경우 쓸 수 있는 수시 전형이다. 자,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경희대, 이화여대, 건국대는 내신 반영이 0입니다. 전혀 반영하지 않아요. 전혀 반영하지 않아요. 네. 자, 내신 반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자, 없는 거나 마찬가지. 자, 서강대, 중앙대. 왜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서강대 교과 반영 방법이거든요. 논술 전형 총점을 100점으로 놓고 보면요. 100점으로 놓고 보면 논술이 80점, 교과가 10점, 비교과가 10점이에요.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가 올 1등급이다. 그러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겠어요? 10점이겠죠. 네. 어른들 이거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자, 1등급 10점이죠. 네. 그래서 1등급이 10점입니다. 네. 자, 8등급을 보니까 9.7. 네. 없는 거나 마찬가지. 이해가 되시죠? 요게 8점 서강대는 이걸 더 잘라서 점수를 매기는데요. 8.75 등급까지 요런 분위기예요. 네. 9등급으로 가면 0점을 하지만 그래서 반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중앙대 보겠습니다. 중앙대 전형 총점을 100점으로 놓으면요. 논술이 70점, 교과 20점, 비교과 10점이에요. 비교과도 이런 식이기 때문에 감점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중앙대는 교과 반영이 20%니까 100점 만점에 20점이에요. 20점. 그래서 1등급이 20점이다. 이해되시죠? 네. 자, 7등급을 보니까 19.2. 거의 감점이 없어요. 논술로 뽑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중앙대는요. 국수형사가 상위 5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5개 과목을 국수형사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다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3학년 동안 여러 과목을 수행한 것 중에 제일 잘 본 거 5개 성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5개 성적이 7, 7, 7, 7, 7이라고 치자고요. 제일 잘 본 거. 그런 아이는요, 뭐 대학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어떤 인류의 미래를 바꿀 아이예요. 네? 어떤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현실을 변혁시킬 가능성이 많아요. 자, 제일 잘 본 게 7, 7, 7, 7, 7. 나머지는 8899, 8899, 8899. 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몇 점 감점이에요? 0.8점 감점이에요. 5개 과목만 반영하니까. 자, 무슨 얘기다? 내신은 상관없다. 논술 전형에서는 이해되시죠? 자, 왜 논술 전형을 준비해야 되냐? 수능 성적이 낮아도 기회가 있다. 자, 요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네. 연세대, 한양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논술 합격생들의 그 수능 성적을 물어볼 필요도 없게 됐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요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없다. 자,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도요. 네, 상당히 최저가 낮습니다. 앞에 신영환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자, 연세대 최저 없고요. 제가 여기 안 써놓은 이유가 이제 연세대 합격생들에게 수능 어떻게 봤니 물어보는 게 이상해요. 난 수능 준비도 안 했는데 수능 성적을 왜 물어보세요? 그냥 논술로 가는 아이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자, 한양대는 그래도 수능을 준비하고 논술 보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한양대도 최저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합격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기계공학과 61455. 자, 국수, 영, 탐구 2개입니다. 네. 자, 근데 옛날에는 이런 걸 보면 어머님들이 놀라셨어요. 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양대를 가냐. 근데 요새는 이제 어머님들이 논술 전형을 또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요. 안 놀라시더라고요. 에이, 선생님, 수학이 1등급이잖아요. 자, 수학이 1등급이에요. 수학 잘해요. 한양대 논술은 그냥 수리 논술 잘 보면 합격이에요. 다른 과목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걸 보면 좀 놀라시더라고요. 국수형 탐구 2개인데 14122. 수학이 4등급이 나왔는데 기계공학과 합격했어요. 자, 물론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수능도 잘하고 논술도 잘하겠죠. 대부분. 그런데 논술로 합격한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조사해 봤을 때 절대 수능 성적 순서가 아니에요. 1등급은 떨어지지만 4등급은 붙고 이런 게 논술 시험이에요. 그게 왜 가능하냐? 이거는 같은 수학이지만 수능과 수리 논술이 또 다르다라는 거를 인정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논술은 또 논술의 유형이 있고 거기서 고득점하는 또 그러한 어떤 준비 과정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능과 논술의 결과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물론 이 학생이 수학이 아주 약한 학생은 아니었는데 시험 날 조금 실수하면 막 이런 등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논술로 잘 갔습니다. 학교 잘 다니고 있고요. 자, 성균관대 볼까요? 국수형 과거 3합 6이에요. 지금 자연 계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수형 과거 3합 6인데 뭐 3, 3, 2, 1 이런 합격생도 있고요. 자, 서강대 요번에 국수형 탐구 한 과목 3합 7인데요. 자, 컴공 간 학생 보니까 5, 2, 2, 2, 3. 자, 국어가 5. 그런데 3합 7이 되죠. 요 2, 2, 2 맞춰서 3합 6 좀 남아요. 네, 최저가 남아요. 5, 2, 2, 3. 딱 시험 채점한 다음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저 최저 남아요. 네, 이렇게 국어 5는 의미가 없어. 최저 남고 서강대 논술 합격. 네. 자, 중앙대 3합 6, 국수형 과탐 한 과목.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계열 이제 3합 6인데요. 네, 4, 2, 1, 2, 4. 네. 그러니까 이제 3합 6이 되죠. 2, 1, 2로 이 학생도 남아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남는 학생들이 지금 많아요. 네. 국어사 과탐 하나 망쳐서 4등급 상관없다. 논술 잘 보면 합격할 수 있다. 자, 경희대 자연 2하 본데요. 2하 보니까 아까 신환 쌤이 요 얘기하셨나요? 25423 화학과 합격. 네. 자, 이 학생은 조금 네, 국어가 9, 3, 2, 3, 5. 근데 제가 이 학생한테 국어가 왜 9냐고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는데요. 저는 그냥 컨디션 조절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어를 잘 볼 필요가 없고 난 어차피 성적 그 학생인데 영상을 보면 선생님 그게 아닌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그냥 추측을 했을 때는 하여간 최저만 맞히는데 국어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하보 맞춰서 경희대 합격. 네. 이화여대는 국수형 과탐 한 과목해서 이하보인데 수학이 포함입니다. 요거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하보는 그만큼 낮은 등급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요약을 하면 내신이 좀 낮아도 수능 성적이 좀 낮아도 논술이라는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논술 준비는 아까 보니까 논술 다 하신다고 아까 하셨는데요. 그럼 언제 시작하실 거예요? 요번에 시작하실 거예요? 여기서 조금 지금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시작할지는 좀 얘기를 들어보고 생각하시려는 건가요? 자, 논술 준비 언제 시작해야 되나? 겨울방학에 시작하세요. 겨울방학에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험 범위가 이렇게 되거든요. 앞에 신환 선생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세대, 한양대, 서강대, 경희대, 이화여대는 미적기하학통이 다 들어가고 미적기하는 중앙대, 수일, 수투, 성균관대 이렇게 들어가는데 결국 그 상위권 논술을 쓰려면 미적기하학통을 다 해야 되는데 여름방학 때 파이널 때 와서 나 기하학통 안 했는데 오승준 선생님 당신 유명하니까 기하학통 어떻게든 얘를 논술 시험 볼 수 있게 준비를 시키시오. 왜? 너무 그 주어진 기간이 짧아서 어렵다. 그러니까 겨울방학에 시작하면 아이들이 수능 선택이 어떻든 간에 미적기하 확통을 논술 시험 볼 수 있는 정도로 준비를 시킬 수 있으니까 이걸 나중에 뒤로 미루지 마시고 겨울방학에 시작을 시키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논술 준비 망설이는 이유. 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일단 수능을 먼저 해야 되지 않냐. 네, 근데요. 수리 논술도 수학 공부이기 때문에 같이 완성한다고 생각하세요. 같이. 제가 1월, 2월에 미적분 나갈 건데요. 미적분 나가면서 또 이제 그 학생들도 이제 미적을 많이 공부하겠죠. 수능 때 배우고 논술 시간에 배우고 그러면서 같이 완성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수능이 완벽해진 다음에 논술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럼 수능이 언제 완벽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능 전날 나 수능 완벽해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수능을 먼저 완벽하게 하고 논술을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논술 준비 시작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논술에서 배워야 되는 그런 것들을 배워서 수능 성적은 좀 부족해도 논술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 이런 일들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먼저 그러면 수능 보고 나서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파이널 때. 그때는 너무 주어진 시간이 짧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게 제일 클 것 같아요. 선생님, 합격 가능성이 낮다는데 이거 논술 시켰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 걱정 제일 많이 하시죠. 어머니들 솔직히 말하면 좀 그런 걱정이 되지 않으시나요? 네. 자, 합격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는 뭐죠? 내가 가서 논술 시험을 잘 못 볼 가능성이 많으니까 내가 망설이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능도 잘 보기가 쉽지 않다. 어머님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 수능 목표가 몇 등급입니까? 3, 4, 3, 4, 3, 4, 3, 4예요? 다 1, 1, 1. 하나 정도 실수해서 2.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1, 1, 1, 1, 2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그 가능성도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능성이 낮으니까 준비를 안 합니까? 뭐 잘 볼 가능성이 없으니까 준비를 안 하는 게 나아.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뭐 경쟁률을 보거나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시는 거는 뭐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한다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 그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논술을 이제 공부하면요. 수능에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물론 자, 논술이 있고 수능이 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있고 안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겹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논술을 이제 공부를 하면 수능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마음 편하게 접근해서 논술을 시작하셔야 논술 전형이라는 기회가 나의 기회가 된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해야 되는 과목은 뭐냐? 국, 수, 영, 탐, 논.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마음의 불안감을 버리시고 마음 편하게 그래 우리 아는 지금 뭐를 공부해야 돼? 국수, 영탐, 논 공부한다. 그리고 겨울방학 시간표를 짜시라고요. 자, 대학별 논술 전형 좀 간단하게 보면요. 연세대 논술 100% 전형이죠.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 봅니다. 치해과 약학과 포함이고 미적기하학통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연세대 준비하실 때 모집 단위별로 과학 논술 선택이 다르다라는 거. 요거 이 논술의 길 책자 다 받으셨죠? 네. 요 진짜 논술 전형 정리 잘 해놨죠? 네. 공짜로 받으셨는데 그 대답은 좀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올해 좀 입시 결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이 적극적이셔서. 여기 다 그 논술의 길에 보면은 그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어떤 모집 단위를 지원할 거냐에 따라서 과학 논술을 뭐를 준비할지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연세대 경쟁률 2022학년도 입시에서요. 경쟁률이 그 전년도 52대 1에서 33대 1로 하락했어요. 여기 수능 전에 보냐, 수능 후에 보냐에 따라서 경쟁률이 좀 달라지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능 전에 보면 경쟁률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미적기하학통 다 해야 된대. 그러면서 조금 피해가는 경향도 나타났을 것 같고요. 어쨌든 경쟁률이 좀 하락하였다. 자, 근데 추합을 고려한 실질 경쟁률을 보니까 18대 1이 나왔거든요. 자, 요거 이제 무슨 얘기냐면 10명을 뽑는데 100명이 지원을 하면 경쟁률이 100대 10이잖아요. 예. 근데 10명을 뽑았는데 추합이 돌아요. 그래서 10명이 더 붙었어요. 그럼 실제로 붙은 아이들은 100명 중에서 20명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 추합을 고려한 실질 경쟁률은 100대 20이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요거 자연 계열에서 제가 이거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 저만 한 거예요. 네? 이게 제가 다 이거 덧셈 해가지고 18대 1이 나왔습니다. 이게요 추합이 많이 돌았어요. 네, 추합이 왜 많이 돌았을까요? 연대 논술 전형에서. 정시로 간다고요? 네. 어머님들 논술 붙으면 다니셔야 돼요. 정시로 못 가요. 그걸 납치라 그러잖아요. 신중하게 쓰세요. 연대 붙을까 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쓰시면 안 돼요. 네? 붙으면 다녀야 돼요. 아, 뭐 이게 학교에서 발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단은 그 과고 합격생이 좀 증가하였다. 왜냐하면 과거 아이들은 요거 붙은 다음 연대 논술을 붙은 다음에요. 석하포로 빠집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합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합격생들이 조금 증가하면서 그런 추합이 좀 많이 도는 현상이 벌어졌다.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18대 1이었다. 근데 자, 우리 이제 과고 어머님들 이제 일반고 어머님들 계실 텐데 일반고 어머님들은 과고 학생이면 걱정이 없겠다. 한번 과고 어머니하고 대화를 좀 나눠보시죠. 대화를 나눠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 돼요. 걱정이 많아요 지금 과거 어머님들도. 그리고 이제 일반고 어머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세요. 과거 학생들이 그런 강세를 보이면 우리 아이는 그러면 힘들지 않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반고 상위권 아이들과 논술 전형을 쓰는 과거 아이들이 경쟁할 만합니다. 네, 일반고 상위권 아이들이 과거 학생들을 무서워서
피해갈 필요는 없다. 자, 예전에 과거생만 뽑는 전형이 있을 때는 과거생이어야 붙었지만 논술 전형은 어때요? 시험 잘 본 학생을 뽑는 거예요. 일반고 학생이 과거 학생보다 잘 보면 뽑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잘 준비해서 시험을 잘 볼까를 걱정을 해야지 요새 과거생들이 잘한대 이렇게 해서 미리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많이 빠져나가요. 추합으로. 네, 추합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2023 연세대 경쟁률은 28대 1이었습니다. 아직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네, 올해의 경쟁률 작년보다도 조금 더 줄었는데 뭐 실질 추합을 고려한 경쟁률이 어떨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연대 논술 경쟁률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경쟁률 하락이 논술 합격선에 미치는 영향, 저는 이 합격 컷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합격 컷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올해 시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22학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소문항이 9문항이었거든요. 어머니들 조금 덥지 않으십니까? 덥죠? 네, 조금 더운 것 같은데. 수리가 9문항 나왔는데요. 화학과 최초합한 학생이 4개 틀렸다 그랬거든요. 자, 9문제 중에서 4문제를 틀렸습니다. 그럼 시험 보러 갔다 와서 엄마한테 나 화학과 붙을 것 같아. 시험 잘 봤어. 그러겠습니까? 망했어. 망한 성적이거든요. 9개에서 4개나 틀렸다라는 거는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맞은 건데 최초합했습니다. 합격 컷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반고 학생도 요거보다 조금 잘 보면 붙는 거고 과거 학생도 이거보다 좀 못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컷이 저는 이 좀 생각보다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저는 봅니다. 생명공학과 예비 8번까지 돌았는데 예비 6번인 학생이 4개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022학년도에 제 수업 들은 학생 중에 연대 합격생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요거 이제 자랑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랑이 맞습니다. 거의 모집 단위별로 다 합격생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 모집 단위별로 합격 컷을 저희가 대략 짐작을 하고 있어요. 자, 생명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예비 8번까지 붙었는데 예비 6번인 학생이 있으니까 컷이 짐작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걸로는 컷이 잘 짐작이 안 돼요. 그죠? 최초합 사례로는. 근데 어쨌든 생명공학과는 예비 6번인 학생이 4개 틀렸으니까 컷이 그렇게 높지 않죠. 화공생명공학부 굉장히 높은 공대과라고 볼 수 있는데 3개 틀렸는데 붙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붙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붙기 쉽네요. 이런 반응도 많았어요. 그래서 컷이 그렇게 높지 않다. 실력이 있고 잘 준비하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피해가면 기회가 나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한양대는요. 교과 반영 없고요. 시험은 미적기하 확통. 문제 보니까 미적기하 확통 모두 출제됩니다. 교과 반영은 없고요. 네. 한양대. 성균관대. 네, 사진 찍기 위해서 제가 천천히 넘기겠습니다. 네. 살짝 들어가 볼까요? 자, 성균관대 논술 100% 교과 비교과 반영하지 않고요. 자, 의예과가 3합4. 근데 5명 뽑거든요. 근데 이 국수 영 과과 3합4가 의대 최저 중에서는 제일 낮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3합 과탐을 2개 반영해서 3합4다 보니까 자, 영어가 1, 과학이 1, 또 하나 과학이 2, 112가 나오면 3합4가 되죠. 자, 지금부터 이제 어머님들 덧셈 잘 하셔야 돼요. 112면 3합4가 되죠. 네. 자, 국어 수학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뭐 4, 3, 1, 2 최저가 되니까 되게 최저가 낮게 발표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5명밖에 안 뽑으니까 좀 그게 문제인데 네, 약학 반소글은 3합 5, 자연 계열은 3합 6이에요. 네. 국수형 과과 중 3합 6입니다. 네. 자, 근데 수리 논술 시험 범위가 이제 수일 수투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요. 이게 수일 수투. 그러면 수능이랑 시험 범위가 겹치니까 수능 공부 열심히 하다가 가서 수일 수투 뭐 시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
수능 수일수 많이 공부한 애들한테 성균관대 수일수 문제를 풀어보게 하니까 못 풀더라는 거예요. 상당히 범위는 수일수지만은 상당히 논술 문제적인 성격이 강해서 수능만 공부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일수투 수능 공부하다가 수능 끝나고 가서 시험 보자. 가서 보면은 뭐 이런 문제가 다 있어 하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논술 준비가 필요한 게 성균관대 논술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서강대는 이제 국수영탐 한 과목에서 3합 7이고요. 시험 범위는 미적기하 확통에 2022학년도에 미적 확통이 출제됐는데 기하를 출제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거는 주의하시고 중앙대. 자, 중앙대는 의대가 최저가 상당히 높습니다. 4합 5. 과탐 2개 평균에 4합 5기 때문에 좀 쉬운 성적은 아니겠죠. 네. 그다음에 약학부는 과탐 한 과목 반영해서 4합 5. 근데 영어를 2등급까지 1등급으로 쳐준대요. 요거는 뭐 좋은 일이고 자연계열은 국수영과 한 과목 3합 6입니다. 네, 3합 6이고 수리논술 시험 범위는 미적기하인데 경우의 수 문제는 앞으로도 출제될 거라고 봅니다. 경우의 수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우의 수 문제는 계속 출제될 거고 소문항이 5개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경우의 수 한 문제, 미적 소문항 3개, 기하 소문항 하나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대는 약간 유형을 정해서 그 유형대로 좀 출제하는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자, 경희대, 의대, 의치, 한약, 의대, 치대, 한의과 약학 계열은 최저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수영, 과탐 한 과목 반영해서 3합 4. 3합 4.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국어가 4, 네, 수학이 1, 영어가 1, 과탐 하나 2, 또 하나 과탐은 4. 이렇게 뜨면 이제 잘 본 성적이 아닌데 수학, 영어, 과탐 하나만 보면 3합 4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대를 쓰는 학생 중에 의대도 좀 써보고 싶다 라는 학생들이 경희대 의치한약을 같이 쓰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균관대도 좀 마찬가지가 되겠죠. 성균관대 의대도. 그래도 경희대는 인원이 좀 되기 때문에 301명은 전체 인원이고요. 의치한약 인원이 하여간 그래도 좀 되기 때문에 성균관대보다는 그래도 좀 써볼만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미적 확통 기하 순서의 출제 범위를 갖는다. 이화여대는 자연 계열의 경우에는 수학 포함해서 2합 5, 미적 기하 확통 시험 범위인데 기출은 미적 기하 출제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낮아도 수능을 못 봐도 주어진 너무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논술로 대학 가자는 거고요. 왜 오승준 수리논술인가? 이게 제 커리큘럼인데요. 자, 1월부터 3월까지는 이제 미분과 적분을 나갑니다. 네, 미분과 적분이 가장 논술에서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분과 적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과 6월에 기하학통을 나가는데요. 제가 기하학통 나갈 때는 대부분 아이들이 미적분 선택자가 많기 때문에 기하학통은 뭐 안 했거나 대부분 안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본 개념부터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기본 개념부터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기하학통 우리 아이 거의 잘 모른다는데요. 그래도 서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서로 마찬가지거든요. 제 수업에서 개념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7월에서 9월까지는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 강의, 그 다음에 9월부터 11월까지는 실전 파이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자, 오승준 선생님 수업이 대한민국 수리논술을 대표하는 강의인 이유 조금 표현이 부끄럽긴 합니다만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일단 지금 논술은요 상당히 예상 가능한 시험이에요. 일단 나오는 주제들이 좀 정해졌다. 시험을 이제 오랫동안 보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테마들을 잘 공부하면 대비가 된다. 그래서 제가 정규반에서는 이 수리논술 빈출 테마를 강의를 하고요.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9가지 전략이 이제 제 수업의 뭐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수리 논술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들이거든요. 어머님들이 이제 슬슬 가시려고 하고 이제 사진도 안 찍어주시고 제가 초조해지기 시작했는데 직접 증명, 간접 증명, 수학적 기납법, 거꾸로 논증하기, 추측하고 논증하기, 구조로 추론하기, 예를 들어 추론하기, 그래프와 그림으로 추론하기, 분류하여 분석하기. 이게 이제 아이들이 수리 논술 문제를 풀다가 막혔을 때 이런 생각을 하면 이렇게 접근하면 잘 풀린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이들에게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많은 수학 연구가들이 어려운 수학 문제 풀 때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논술 문제의 특징에 맞게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맨 앞 글자만 따면 직관수, 거축, 구의 그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래도 있는데 요거 랩인데 한번 불러볼까요? 부르면 안 가실 거예요. 자, 요게 2022학년도 연세대 기출문제입니다. 네, 근데요, 요게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 아니고 1번을 보니까 GNM을 구하래요. 근데 이 문제를 읽고 누구도 처음부터 이 GNM이라는 함수가 뭔지 파악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조금 예를 들어보면서 여기 주어진 설명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예를 들어 추론하기라는 전략으로 생각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규칙을 파악하면 규칙이 파악할 만해요. 그래서 이제 풀어나가는데 GNM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GNM이 그냥 항상 이렇다라는 게 답이 아니고 이럴 땐 요렇고 저럴 땐 요렇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자, 그럴 때는 분류하여 분석하기. 이럴 땐 어떻고 저럴 때는 어떤가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다. 그게 분류하여 분석하기거든요. 자, 그다음에 2번을 보니까 시그마 FN. 자, 요건 제가 퀴즈를 낼게요. 요거 맞추는 어머님 그 자제분은 무조건 논술 합격입니다. 사명감을 갖고 한번 맞춰보세요. 요 시그마 FN의 값을 구하려면요. 1번에서 푸른 내용을 2번에 이용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을 못하면 못 풀고 그 생각을 해내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전략일까요? 자, 직접 증명, 간접 증명, 수학적 기납법은 증명 방법이고요. 중간에도 맞추실 수 있습니다. 거꾸로 논증하기는 논증의 방법론. 구조로 추론하기는 뭐냐면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1번을 풀어요. 이거 저기. 네. 네? 구조로 추론하기. 올해 무조건 합격. 구조로 추론한다 이거죠. 2번을 풀 때 1번을 이용해서 푼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건데 이게 쉬운 문제들은 2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1번을 이용하여 푸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어려운 문제들은 언뜻 보면 상관없어요. 그럴 때 구조로 활용해서 추론하라고 했지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떠올리면서 2번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네, 이런 걸 이제 연습시키는 게 제 수업의 좀 특징이다. 자, 왜 오승준 수리논술인가? 충분한 실전 모의논술 꼼꼼한 첨삭지도. 논리적인 답안을 써야 합격한다. 꼼꼼한 첨삭지도의 중요성. 10년간 검증된 대면 첨삭 시스템. 축적된 데이터에 따른 원서 상담. 논술 강좌 선택의 기준. 1대1 대면 첨삭을 해주는 수업을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충분히 검증된 수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승준 수리논술입니다. 자, 강좌 진행은 제가 3시간 반 수업인데 주제 강의, 모의 논술, 해설 강의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과제는 많이는 내진 않는데 그날 공부한 거를 다시 논술하기를 통해서 공부를 시키는데요. 요걸 안 하면 자기 게 안 돼요. 제가 다른 학원들 이렇게 보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저희는 공부를 시킵니다. 다시 논술하기 시키고 그래서 아이들 실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대면 첨삭도 하고 다시 쓰기 평가 및 점검도 해주면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자, 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저는 2반을 진행합니다. 자, Y반과 S반인데요. 여기서 질문이 좀 많이 나오실 수 있는 부분인데 Y반은 연세대반, S반은 연안성서 중경이 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머님들 우리 아이는 6논술이에요. 그러면은 아마 요 연안성서 중경이 그렇죠? 예. 예,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는 논술을 쓰는 의미가 연대를 가는 데 있지 다른 대학은 뭐 크게 관심은 없다. 이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게 그냥 관심이 없는 거 말고 우리 아이 성적이 우리 학생 성적이 좀 한성서 중경위를 논술로 준비할
필요까지 있나? 그런 이제 그러니까 좀 상위권 학생이죠. 성적이 잘 나오는 상위권 학생. 네. 요런 학생들이 Y반, 연세대반을 들으시면 되고 연안성서 중경이 합격하면 좋다. 그러면 S반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난이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는 뭐 한성서 중경이지만 Y반 들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기 레벨에 맞는 반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자, 그랬을 때 Y반은 제가 어머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수학은 1등급이 나오고 수학에 자신감이 있으며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만났을 때 짜증을 내기보다는 흥미를 느끼는 학생, 이 Y반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은 학생을 억지로 Y반에 늘어놓으시면 엄마 논술 이렇게 어려운 거면 난 안 할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연안성서 중경이 이렇게 내가 논술로 갔으면 좋겠어. 그런 학생들은 S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1등급, 2등급 학생들 같이 공부할 만합니다. 근데 수능 모의고사 등급이 3등급, 4등급으로 가면 저희가 레벨별로 많은 반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SH반이나 H반이나 HU반이나 이런 반들을 선택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 오승규 선생님 유명하니까 무조건 오승규 선생님. 저희 논증가치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현재 준비된 정도에 맞게 정확한 반을 찾아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반을 운영하고 또 입반 상담도 하고 있거든요. 데스크에서 잘 상담을 받아보시고 자기에게 맞는 반을 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번에 정규반을요. 정원을 20명으로 제한을 하려고 해요. 제가 사실은 그 저희 이제 논증가추론의 많은 수업이 좀 소수 정예반이고 또 대면 첨사까지 해주는 이러한 이제 반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 반은 조금 인원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큰 마음 먹고 내 수업 듣는 아이들 조금 더 꼼꼼하게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내년 정규반을 그냥 20명에서 잘라서 자른다니까 약간 좀 느낌이 안 좋은데 20명까지만 정규반을 받아서 마감하고 듣는 아이들한테 조금 밀도 있게 조금 더 정성을 쏟는 쪽으로 제가 좀 계획을 조금 바꿨어요. 제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은 물론 이제 여름 방학에는 조금 정원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제가 정규반은 20명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작년 기준으로 보면 20명 정원반을 하면은 다 마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듣고 싶은데 못 듣는 학생도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신청한 학생들 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거 어머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수강을 원하시면 좀 마감되기 전에 빨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